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레키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유독 강합니다. 사실 어제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오늘도 좀 불안했는데 미리 혼나서 그런 걸까요? 오늘장은 삼성전자도 벌써 3% 넘게 오르고요. 코스피는 무려 2%대 급등 중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지수의 상승은 기관이 또 견인을 해주고 있고 요즘에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서 로봇주가 그 개별 종목들 사이에서는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방산주까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강한 종목이 계속 강한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고민이 됩니다. 아니, 이거 지금 강한 쪽, 반도체, 로봇, 지금이라도 들어가? 아니면 이제 다른 쪽으로 돌아갈 테니 다른 쪽을 봐야 되는 건가? 종목 선택의 고민이 정말 상당한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랭킹쇼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챙겨가시죠. 맞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은 언제쯤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을 해봐야겠고 또 후발주자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까지도 신규 매수 문의까지 다양하게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유튜브 댓글란에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남겨주셔도 되고 전화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도 종목명과 함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종목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자, 방어율링, 삼성전자 10만원 찍을랑갑다. 그래야 뭔 그림이 나올 모양일세 하면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빠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10만원을 찍을 것 같다는 이야기 아마 많이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공감대가 10만전자이기가 이제는 꿈같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뚜비님께서는 저희 오늘 결혼식 갔다 왔냐고 여쭤보시네요. 아, 그래요? 저희 오늘 결혼식 복장 갔나요? 하긴 제가 지금 새까만 옷을 입고 있고 옆에서는 지금 새하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는 근데 이거 거의 신부룩 아닌가요? 하객으로는 절대 안 되는 옷차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오늘 헤어스타일도 다른데요? 그런가요? 오늘 깔끔하게 묶어봤습니다. 그래, 게다가 오늘 지금 의상 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을 봤을 때 마치 비행기 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오늘 이 의상을 입으면서도 분장실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분명히 비행기 네. 얘기 나온다 했거든요. 역시나 나옵니다. 아니, 그 헤어도 바뀌어서 그런지 후리지아님께서는요, 예지 애기 같네요라고 베이비 같다는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첼리님 그러네요. 뚜비님 오늘 선 보러 가시는 건가요? 선 보러 가시나요 오늘? 뭐 그럴 일이 딱히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선 잡고 물어보겠습니다. 선을 뭐 없어요, 그런 일이. 게다가 또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좀 드린 바가 있지만 이번 주 주말에 시험 봐야 되죠. 그 투자자산운용사.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옵니다. 공부하기도 벌써 바빠요. 이번 주인가 보네요. 네, 아니 그게 생각보다 공부를 하고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미리미리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안 들으시더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늘 후회를 하기 마련이죠. 자, 이첼리님, 예쁘신 두 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천지삼봉님께서는 날씨도 좋다고 남겨주셨는데 저희 조금 이따 만나볼 수지 앵커랑도 오늘 하루 종일 날씨 너무 좋다고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 계속했거든요. 진짜 정확히 제가 생각하는 가을 날씨의 표본 같습니다. 딱 오늘인가요? 하늘을 딱 봤을 때 구름 떠다니는 것부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공부 못 하시겠는데요? 아니, 해야죠. 눈물을 머금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카페로 달려가서 그냥 계속 엉덩이 붙이고 있을 예정입니다. 네, 선자님께서도 오랜만에 해가 반짝 든 가을 날씨라고도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달콤딸기님, 수선아님, 차나핑님, 자작나무님, 병옥님까지도 인사 반겨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주제로 가야 될지 키워드 먼저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체육의 날입니다. 바로 오늘 10월 15일인데 이 국민들이 좀 체육 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하고 또 여가 시간도 좀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날이라고 하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거의 주 1회 이상의 운동을 안 한다 이렇게 조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지금은 운동을 하고 있지만 한 5년 전쯤까지만 해도 운동을 거의 하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안 하거든요. 주변 친구들만 돌아봐도 제 가까운 친구 중에서는 꾸준히 운동을 하는 친구가 저랑 진짜 친한 친구 딱 한 명 떠오릅니다.
그러고는 거의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친구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좀 체육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는데 네. 설문조사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체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많고 많은 네. 사실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변명과 핑계, 이유를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보면서 반성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는 체육 활동을 더 많이 해보자는 거죠. 건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눈에 띄는 보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비용 부담 얘기. 저거 공감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PT를 따로 받질 않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보통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 있죠? 크로스핏이라든지 아니면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맞아요. 필라테스도 꽤 비싼 편이죠. 그렇죠. 이 비용이 생각보다 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부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가장 핑계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 분홍색 관심 부족. 관심 부족. 이거는 그냥 하기 싫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입으로 하는 관심들은 누구나 표하시죠. 운동해야 그쵸. 되는데, 할 운동해야 걸 해야 되는데. 되는데. 근데 그건 입으로 하는 거고요. 실적 관심은 아닌 거죠. 그쵸. 진짜 관심이 있었다면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네. 당장 실천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단계가 좀 있거든요. 보통은 운동해야 되는데 하면서 관심만 표현하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더 가면 알아봤는데 시간이 안 맞아 하면서 시간 부족으로 맞아요.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비용 부담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더라. 네. 그리고 이 체육시설 부족까지도 알아봤는데 주변에 딱히 없더라. 맞아요. 다들 핑계가 멀리 아닌가. 있어서 아이고 이거 다음에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상의 문제는 뭘까요? 실제로 좀 아파서 약간 내가 운동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걸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자질구레한 부상을 안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뭐 10대 때라든지 20대 때라든지 젊었을 때 운동하다가 어디 한 군데 다친 분들이 많아서 그쵸. 나는 어깨가 좀 불편해서 운동하기가 좀 그래. 나는 허리가 아파서 운동이 좀 어려워.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크 증상이 있으시거나 어디가 소소하게 불편한 정도가 있으시다면 웨이트 트레이닝 그냥 입 꾹 닫고 하시는 게 좋다고 맞아요. 믿습니다. 차라리 재활 운동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아무래도 건강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어깨도 목도 허리도 디스크 증상이 좀 있고 안 좋았거든요. 안 아픈 데가 없으시네요. 정말 다 아팠어요. 그런데 오히려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그 자질구레한 통증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준호님께서 시간이 부족하다. 마실 시간은 있어도 운동할 시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네. 차나핑님께서는 사실 귀찮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게 맞아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죠. 정말 솔직히 귀찮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도 지금도 운동 갈 때마다 귀찮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 뚫어내는 거,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리고 복만님 오셨는데요. 오늘 의상이 잘 어울리네요. 혹시 소개팅인가요? 오늘따라 왜 이런 얘기가 많이 오늘 좀 나오죠? 멋있어 보이신가 봐요. 나중에 소개팅 갈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저를 보세요. 머리 하셨네요. 이제 눈치챘네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발하고 왔는데. 자,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뭐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 텐데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텐베그 전문가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혹시 평소에 운동하십니까? 규칙적으로 못하고 가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간 부족을 탓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은 핑계가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바쁘실 것 같아서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밤새도록 또 미국 증시도 보셔야 되고 이래서 진짜 시간이 모자라실 것 같은데, 맞죠? 사실은 토요일은 안 하잖아요. 그럼 토요일에 운동하면 되는데, 또 사실 중간중간 짬 있을 때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게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 핑계 같아요. 이야, 우리 전문가님 진짜 겸손하시기까지 하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 1회라도 앞으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시간 부족 얘기가 좀 언급이 됐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들 다양하게 좀 남겨주시고, 1위도 한번 같이 맞춰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할 종목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종목 진단 요청이 오늘 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문조사를 좀 잘 가져왔나 봐요. 그러게요. 어쨌든 여러분 저희는 주 목적이 종목 진단하는 거니까요. 그쵸. 지금 바로 남겨주시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종목 신규 매수해도 되나요? 이 질문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바로 남겨주시고요. 02-325-8200으로 전화도 주시죠. 자, 네, 그러면 댓글을 보면 뭐 달바글로벌도 올라와 있고 오. DS 단석도 올라와 있고 뭐 동훈하나테까지 다양한 종목들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닉네임이 굉장히 귀여우신데요. 퓨 콩콩이님. 하트도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깜찍한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데 한전 KPS입니다. 오랜만에 보죠. 매수 가격이 58,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계속 가져가면 수익을 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한전 KPS가 올라갔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전으로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최근 원전주들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만 유독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계속 소외가 되어 있거든요. 계속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요즘에 주가 반응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를 정하면 원자력이랑 관련 주주를 사겠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핵심 수혜주를 먼저 찾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실적 분석도 각 회사 끝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전 KPS가 있고 이렇게 한국전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는 주식들이 원전이 그냥 대형 원전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주식들은 그냥 가는 종목도 미국도 보시면 가는 주식들이 오클로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미국도 이제 핵분유 아주 소형 원자로죠. 뉴스케일파도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직 실적은 전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다.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가 SMR 소형 원자로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덜 못 가고 왜냐하면 지금 모멘텀은 오클로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이 소형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메가와트인데 오클로는 뭐 20 정도 하니까 그러면 더 줄일 수 있잖아요. 대형 원자로는 뭐 150이니까 그거의 150에 1500이니까 8분의 1 정도의 SMR이고 그거에 또 3분의 1 정도가 오클로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자력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엄청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거기 전력 수요가 크잖아요. 근로가 신수요가 있으니까 그 신산업에 그쪽에 들어가는 주식을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그냥 한전 설계하는 한전 관련된 원자력 설계하는 회사, 정비하는 회사, 그냥 대형 이렇게 원자력 관리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만 그 주식을 사서 먹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게 주식 공부하는 거예요. 차트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래서 한전, 원전 이렇게 본인은 사신단가는 높잖아요. 이렇게 엄청 높죠. 58,000원이라는 것은 요 위에서 69,000원 되니까 올해 6월달 69,000원 내려온 상태죠. 58,000원이면 내려온 게 여기네요. 보시면 내려와서 샀네, 그죠? 그러면 7월 달이나 6월 말경에 산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나는 단기 매매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이거 사고 싶어도.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미리 다 회사 내용과 비즈니스 사업을 다 아는 상태에서 시세가 뜰 때 단기 매매하고 싶어도 이 봉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미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는데 엄봉을 주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주식을? 공부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그냥 이렇게 거래가 엄청 실렸잖아요? 실리니까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다시 가야 되면 이 거래량, 여기 실렸던 거래량에 산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 먹은 사람 단기하고 매매하고 나왔습니다. 잘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 전부 다 초보자들이 물려있는 거죠. 그럼 또 버텨서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주식으로 돈이 못 버는 거죠. 주식이 위험한 거 아니라 주식 투자자가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한국전 KPS는 정비회사입니다. 정비회사가 지금 정비가 수주가 늘어날 일이 뭐 있습니까? 화력과 원자력, 지금 이 회사는 동사는 원자력과 양수 발전이 한 40% 비중이고요. 매출에 화력 발전이 나머지 한 30%,
그러면 해외에는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자, 그럼 화력과 원자력이 우리 지금 국내에서 주로 매출이 나는 국내께 거의 하는 게 추가로 건설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럼 컨센서스 보시면 1% 올해 작년 매출 성장 내년도 4% 6%예요. 그 다음에 수익률, 영업이익도 내년에 14%, 올해는 마이너스고 14%정 12% 성장을 못한 주식이죠. 한국전력보다 못하는 거예요. 자, 한국전력은 올해 3兆, 이미 올해 흑자 전환을 해서, 흑자 작년 해가지고 올해 이익이 과거에 32조 막 적자나다가 지금 13조 이익, 16조, 10조 이익이 많이 발생된 상황, 매출도 조금 늘어가죠. 그죠? 매출 안 늘더라. 그럼 이것은 오히려 그럼 이게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게 매출은 내년부터 이익이 내년부터 늘지만 모멘텀 플레이죠. 그래서 모멘텀 이번에 계약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못 가다. 이것도 못 갈 때 계약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SMR 수혜 주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은 장기로 보고 저도 작년에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식 아니면 팔고 다른 거 하든지 그렇게 보시면 제일 안 좋은 주식을 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쪽 분야가 조금 더 지금 단기에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거에서 원자력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형 원전 짓는데 10년 걸리니까 그렇더라도 10년 뒤에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쪽 안 하는 건 아니니까 해외 쪽으로 가면 건설같이 정부에도 하고 수 있으니까 반전을 할 거야. 아마 전체 시장도 좋기 때문에. 그러면 반전할 때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55,000원이네요. 그래서 55,000원 정도 이상 가면 본전이 58,000원이니까 그렇게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리면 무조건 20% 이렇게 물렸잖아요. 20, 30%. 그럼 내가 상가격이 저항선이에요. 상가격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올라오면 손절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매도 남들이 다 팔고 나왔는데 내 설거지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55,0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고요. 반등시 매도하고요. 그걸 보면 과거에도 15년도 많이 갔죠. 이게 원전 시대였기 때문에 많이 간 거예요. 이때는. 그 시대가 오지 않았잖아요. 대형 원자로 시대가 아니에요. SMR이라든지 소형 원자로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용 원자로. 그거 위주로 사야 됩니다, 주식을. 이렇게 간단한 건데 나는 따로 이걸 사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래가 워낙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게, 요거 돌파기가 6만원 돌파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특별한 호재가 나오면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55,000원 정도 가면 일단 매도하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1등주를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55,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전에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느낀 한 가지 교훈이죠. 앞으로는 특정 종목군 섹터 내에서 1등주를 골라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겠다. 이 얘기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받고 오는 동안에 금수저님께서도 창호예지 앵커님 반갑습니다 하고 새롭게 또 인사를 남겨주고 계시고 네. 벌써 또 100분이 넘게 투표에 참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관심 부족이 지금 압도적입니다. 그래요? 48%로 다들 이 본인의 객관화가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간 부족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게 사실 주변에 물어보면 시간 없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실제 투표할 때는 확실히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하시나 보네요. 약간 이 시간 부족이 진짜 네. 변명이라는 걸 인지를 한 상태로 이 그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내가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다라고 네. 솔직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가 또 쟁쟁한 항목들이어서 실제 어떤 게 1위가 될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자, 08님 오셨는데요. 제2호 신규 매수를 물어보는 권혁범님 계시고요. 강사님은 창호예지 앵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외쳐주시면서 운동하면 배고파서 안 한다고요. 너무 당연한 그래요? 이야기를.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네. 운동해서 배고프면 입맛이 더 돌기 때문에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요. 아니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운동하면 배고파요는 이 소화가 됐다는 거니까 네. 운동이 제대로 됐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잘하는 거 아닌가요? 강사님은 운동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라카노님, 좌니나는 현정이 누나가 아니지 않아요?
이거 TLS 소찬이 누나 아닌가요? 찬이 누나네요. 그렇죠. 이 모라카로님 잘못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타 수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튜브 주한해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바로 달바 글로벌인데. 이 종목 갈 때는 APR과 함께 쌍두마차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작에 살 걸 이 수없이 외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종목인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훅 떨어졌습니다. 네. 한 25만 원 부근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순식간에 10만 원대로 내려온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좀 그렇게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또 실적 시즌이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 좀 반등의 트리거가 되어줄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9만 2천 원에 보유 비중은 20%고 손절하고 반도체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항상 주식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현금이 가장 위험한 투자 상품이다. 주식하는 사람한테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내려오면 주식을 사야 이렇게 가는 걸 계속 지켜보고 가면 여기서 보면 모든 정권 방송이나 유튜브나 보면 달바구로 좋다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이야기합니다. 실적 좋죠. 주가도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동영상 이게 좋다고 그러면 제가 방송하면 조회수 많이 늘어나요. 왜? 사람들이 관심 TV 다 나오니까 인기 있는 종목이라는 거 이때 당시에 화장품이. 그럼 화장품 인기 있으니까 나는 초보자인데 인기 있는 걸 따라가면 차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차트 모르는 상태에서 인기 있는 걸 했다가 그래서 항상 물려서 과거의 습관이 안 바뀌는 게 그런죠. 23년도 하반기, 23년도 여름에는 전부 다 2차전지 양극재부터 엄청나게 인기 있어. TV만 틀면 한번 나가서 이야기하면 조회수가 수십만 명 나옵니다. 정권은 어떤 종목으로 수십만의 조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전 국민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는 가격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인기 있을 때 주식을 빨리 먹고 나오려고 주식하면 정말 차트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악재가 한 개 딱 넣으면 그냥 빠지잖아요. 왜? 이 악재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죠? 이익 실현 여기서는 이 24만 7천 원, 20만 원대 갔을 때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도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이 가치 평가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1조 8천이거든요. 그럼 한 시가총액이 그럼 2조 한 2, 3천억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2조가 아니죠. 1조 8천억이면 거의 3조 정도 내려갔네. 그죠? 그러면 3조면 계산해봐야 되죠. 20만 대 갔으면 20만 대 갔으니까 주가가 20만 원이라면 주식 수가 2조 4천억. 20만 원 2조 4천억이에요. 그럼 20만 2조 4천억이니까 내가 단순한 계산으로 하면 그래서 주식을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어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주식을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계산을 못 합니다. 곱하기 나누기 전혀 못 해요. 왜 그거 할 줄 안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달바 글로벌이면 여기서 사고 25년도잖아요, 올해. 그러면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의 PER이 13배에서 15배 가면 이 정도가 이건 고성장하고 있으니까 좀 더 그 정도 보면 고성장 보면 이게 17배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럼 17배 보면 2년 뒤에가 2,500원이니까 한 10배인데 내년 정도 26년 보니까 주가가 2조 5천 이렇게 오면 내년도 26년도 주가가 이미 20만 원에 반영된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내년께 벌써 2년치가 내 주가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비싼지 아닌지. 그러다가 갑자기 끊임없이 실적이 잘 나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3분기도 비수기니까 3분기 실적 발표 또 잘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지니까 빠질 만큼 24만 7천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가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면 60%대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빠지. 실적 매출은 성장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 10만 원 내외 바닥권이에요. 그럼 내가 이 주식을 여기서 사서 만약에 19만 원 살 게 아니라 살게 여기서 사면 안 되고요. 10만 원, 13만 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사고 싶으면 회사가 앞으로 좋다고. 그래서 좀 더 길게 내가 생각하면 되는데 빨리 먹고 나오겠다 여기서 사니까 판판이 물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서. 그래서 지금 계속 걱정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은 이미 대시세가 끝났습니다.
시세 퍼포먼스는 이미 끝나고 이제 반등이라든지 좋은 주식 이렇게 차별화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 매매를 하겠다면 빨리 팔고라도 지금이라도 팔고 19만 원이니까 뭐 20%밖에 안 내려왔네요. 20% 요즘 손절하면 하루에도 주식 뭐 1, 20% 간 게 많아요. 미국 주식은 하루에 30%씩 가는데 고성장주 미국 주식 그냥 갖다 찔러놔도 그냥 하루면 다 회복하겠네, 그죠? 그렇게 지금 이런 장인데 물려서 계속 회복 19만 원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요. 올해는 아마 19만 원까지 못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목표가 가도 한 17만 원, 17만 8천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내년까지 실제 가시면 또 회복할 걸로 보여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 성장 속도로 매출이 성장한다면 회복은 할 걸로 내년 정도 회복할 걸로 보여요. 하지만 빨리 팔고 싶다면 지금 팔고 다른 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또 반도체 하니까 또 반도체 가면 인기 있다가 또 물릴 수 있죠. 지금 반도체 장비 주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3배씩 한두 달을 3배 왔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미리 앞으로 나는 리스크 없는 손절하지 않을 영역에서 사가지고 한 6개월 1년 뒤에 팔아먹겠다 생각하면 전부 다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장이 좋잖아요. 그죠?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을 받아보면서 오늘도 또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 상품이다.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08님께서도 신규 상장은 엄청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다음번에 투자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이쯤에서 오늘 레키처 주제죠. 체육의 날 특집입니다. 체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5가지 다 주변에서 들어봤던 변명과 핑계들이거든요. 남일 같지 않네요. 예, 이유, 변명, 핑계, 뭐 까닭 그래요. 이 중에 5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5위는 뭘까요? 비용 부담입니다. 비용 부담이요. 그래도 4%로 많지는 않아요. 네, 사실 저는 비용 부담이 현실적으로 저거보다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비용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는 않군요. 왜냐하면 헬스장에 가더라도 네. 사실 PT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등록만 하는 데는 크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요즘에는 특히 뭐 러닝도 좀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그러네요. 사실 어떤 비용 없이도 그냥 네. 우리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에 밖에 나가기만 한다면 어디든지 뛸 수 있기도 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좀 5위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필라테스, 요가 제 주변에서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떠올려서 그렇지 러닝을 하면 사실 비용 부담이 있을 리가 별로 없네요. 근데 러닝도 네. 장비빨이 좀 있거든요. 신발이 좀 있죠? 신발도 있고 네. 바지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살 게 되게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휴대폰 넣는 주머니도 네. 사야 되고 뭐 또 손에 들고 뛸 수 없잖아요. 저도 사실 그 러닝을 안 하는데 최근에 러닝화에 꽂혀가지고 봤더니 몇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러닝화가 진짜 비싸요. 네. 제가 지금 꽂힌 게 한 30인가 40 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무척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네. 주말에 이 러닝 복장을 샀거든요. 네. 근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요? 하라고요. 오늘 하고 올게요. 자, 예쟁의 러닝을 위해서 바로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미중 갈등의 완화를 딛고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힘입으면서 반등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랭크되어 있는데요. 가스투빈 추가 수주 기대감 속에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데요. 장중 고점 82,400원 최고가를 다시 한번 써냈고요. 8% 넘는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됐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 엔비디아 파운드리의 공식 파트너로 올라서면서 오늘 반등합니다. 현재 3%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94,3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위에는 한라캐스트가 올라왔는데요.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수주를 확보하면서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한라캐스트입니다. 오늘 주가 26% 급등하며 10,000원 선 돌파해냈습니다. 4위에는 하이젠 R&M이 올라왔는데요. 로봇과 모빌리티 구동 모듈에 주목하면서 주가 오늘 24% 급등하고 있습니다. 5위에는 엔젤 로보틱스 올라왔습니다.
로봇주 상승세에 편입한 엔젤 로보틱스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엔젤 로보틱스도 장기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장중에 31,400원 신고가 기록해냈습니다. 6위에도 로봇주 올라와 있습니다. 로보스타 67,700원 역시 신고가를 기록한 뒤 캔들은 현재 음봉으로 전환했습니다. 7위에는 한미반도체가 랭크됐는데요. HBM4 시장에서도 TC본도 우위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5%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13만 5천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8위에는 로보티즈 랭크됐습니다. 로보티즈도 현재 20만 원 선 회복해냈고요. 9위에는 현대무벡스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무벡스도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뤄지면서 11,600원 선 안팎까지 올라왔습니다. 10위에는 동양이 랭크됐는데요. 2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는 동양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1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라클과 AMD의 협력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자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현재 강보합선에서 머물면서 41만 4천 원 안팎에서 거래됩니다. 12위에는 클로봇이 올라왔습니다. AI 기반의 물류 자동화 로봇의 상용화 수혜 기대감 속에서 클로봇 역시 주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캔들은 음봉 전환했고요. 2%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북미 EV 공급으로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흑자 달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7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14위에는 KNR 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로봇용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허 출원까지 마치면서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도 28%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5위에는 다나리 올라왔습니다. 다나리 최근 서클의 USDC 관련해서 온보딩 테스트를 국내 기업 최초로 통과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장 주목을 받았지만 캔들 음봉 전환했고요. 3%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휴림로봇 올라왔습니다. 로봇주 상승세 속에서 휴림로봇 5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합니다. 17위에는 고려아연이 올라왔는데요. 중국의 히토류 통제 수혜 기대감 속에서 단기 급등했던 고려아연, 현재는 강보합세 보이면서 140만 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18위에는 우리기술 랭크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에너지부 장관이 탈원전 기조 논란 해명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원전주 탄력을 받고 있고요. 19위에는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도 로봇 스타트업인 서머 로보틱스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주가는 강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20위에는 하나오션이 랭크됐습니다. 중국의 제재 영향은 미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2%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로봇주의 모멘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함께 소프트뱅크 그리고 테슬라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물류 협동 로봇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을 앞두고 불안감도 다소 감돌고 있습니다. 로봇주의 상승세는 지속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하반기에 랠리는 어떤 게 이어질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의 급상승 정말 대단합니다. 이미 잘 가던 종목들은 또 가고요. 여기에 그동안 좀 소외가 됐던 종목들까지도 오늘 급등세를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로봇주의 이런 순환매, 하반기 이 로봇주 랠리는 계속 지속될까요? 네, 랠리가 계속 지속되고 안 되고가 별로 중요한 그 섹터가 아닙니다. 로봇 시장은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조인가 시대까지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모멘텀 플레이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또다시 한번 어떤 주식이 시작하면 또 그걸 보고 또 다른 게 하고 되고 그래서 등락을 계속하면서 큰 시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시작점에서 시작하면 최소한 10배는 나오고 100배 나오는 종목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그전부터 23년부터 다 찾아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식을. 그렇게 그냥 단수면 이제 오늘 KNR 시스템 듣고 있고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또 이거 팔고 저거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로봇주도 한 개 있다. 내한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AI 반도체 한 개가 있어야 되고 로봇주도 우리나라 것도 한 개 있든지 우리나라 주식만 한다면 AI 반도체 주식 한 개 있어야 되고 로봇주 한 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AI 플랫폼주 한 개 있어야 되고 그러면 딱 좀 나는 대형주만 한다면 우량주 대형주 한다면
SK 하이닉스 갖고 있어요. 23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봇주는 처음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샀다가 3, 4년 팔아가지고 로보티즈로 바꿔서 갖고 있다가 지금도 갖고 있어야 되죠. 지금 로보티즈가 많이 올랐네. 아닙니다. 아직도 그건 가져가고 돈 생기면 다시 다른 로봇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또 한 개 로봇도 사고 해도 되지만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럼 AI 또 플랫폼 주식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보유를 하면 돈은 저절로 벌리는 거죠.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식이 보면 오늘 그 KNR 계속 나오니까 분석, KB증권의 분석도 나오고 해서 로봇계에 되겠다 뭐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지만 이제 유압식하고 전동식이 있으면 액추에이터가 그 액추에이터를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만들어서 납품이 가장 잘해서 매출까지 흑자전하고 이익도 흑자전하는 것이 바로 로보티즈 회사죠. 그래서 액추에이터 분야의 1등은 로보티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감속기에는 SPG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압식 전동식 하든 이제 유압식으로 하면 KNR 시스템은 이제 매출도 얼마 안 돼요. 그죠? 계속 적자나는 기분인데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유압식을 만들어서 하면 유압식 우리가 이제 보면 유압식하고 전동식이 있으면 유압식은 우리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힘을 세게 쓰는 거기는 다 유압으로 힘을 팔 힘이 생기는 거죠. 땅 파고 옮기고 짐 옮기고 유압식입니다. 전동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로봇, 우리 인간처럼 작은 데는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속도 그래서 큰 힘보다는 전동식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의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회사는 그 뒤에 보면 이제 힘이 아주 덤벌 힘이 좋아요. 그죠? 그게 이제 유압식으로 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런데 지금 요 KNR 시스템은 유압식으로 해서 이제 레퍼런스가 로보틱스 다이나믹 로보틱스 현대차에 들어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또 수혜도 받고 한데 그러면 유압식은 협동 로봇이라는 산업용 즉 힘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우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그럴 때는 유압식 아주 액추에이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압식에 제가 개작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주식은 사면 만약에 내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500만지 사가지고 내가 한 1억 정도 있다면 500만 사가지고 물리면 500 더 사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23,000이에요. 여기 33,800이요. 최초에 상장할 때 있었으니까 여기서 5,000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500만 사 기다리는 거죠. 가니까 10배는 기본 가니까 5만 원 가니까 이거 돌파 5만 원 이거 저점이 시작됐으니까 5만 원 갑니다. 왜냐하면 텐베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미 로보티즈가 다 보여줬습니다. 흑자나면서 작년에 10배가 갔잖아요. 지금 10배 이상 갔으면 15,000원 10배, 15만 10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주식은 글로벌 주식이기 때문에 주회터. 그러면 2029년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개화되기 때문에 그럼 29년도가 이 주식은 거의 100배가 가야 되는 주식이에요. 15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에코프로처럼 로봇계의 에코프로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액추에이터 주식을 찾겠죠. 이거 10배가 이상 나왔으니까 다음에 10배가 그럼 이렇게 KNR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대신에 많이 살 수 있는 우량주는 아니잖아요. 적자 기업이라서 계속. 물론 적자에 대다수가 기업들. 그런데 앞으로 흑자가 될, 산업이 성장하면 그 산업이 개화가 되면 흑자로 다 전환되고 이게 나겠죠. 그때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보시면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가지고 있으시면 좋다. 지금도 로봇주는 어떤 주식이 조금이라도 비중이 한 10%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사서 보유하는 게 없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서 보유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 급등 종목들이 오늘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쏙 흡수하고 있는 로봇주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머라카노님께서도 앞으로는 손가락 작동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이 향후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고도화된 손을 만드는데 이 기술력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 손가락의 움직임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나 봐요. 이 움직임을 재현하기가. 이 섬세한 손가락 이거를 네. 그 인간처럼 실현하는 게
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화면이 기괴해지네요. 좀 징그럽네요. 좀 징그럽긴 하네요. 뭔가 이상한 동물이 파닥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로봇주에 대한 의견 다 같이 공감을 좀 해봤고요. 신지님은, SL도 자동차 로봇주인데 관세 때문인지 점점점 하면서 그렇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죠. 이 자동차 부품주 얘기도 오랜만에 같이 또 꺼내 봅니다. 자, 그리고 행투가이드님, 헐 뭐라이모 발가락도 굳으신 분이 발가락은 손가락에 비해서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발가락은 그렇게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뭐 버틸려면 필요할 것 같은데 관절이 막 복잡하게 움직이진 않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위해서 진단 넘어가 가보죠. 볼까요? 자, 네, 이번에는 전화로 75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LG전자고 매수가가 13만 원에 보유 비중이 좀 있습니다. 35%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LG전자가 요즘에는 조금 살짝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닷새 연속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매수가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가격대이고 13만 원에 매수가시면 꽤 예전에 사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3분기 실적은 좀 일단 양호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LG전자 인도법인도 상장 첫날에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까지 좀 반갑게 전해지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LG전자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매수가 13만 원에 보유 비중 35%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를 해야 되고요. 너무 이제 종목 선정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지금은 손절할 때는 아니고 전체 장이 좋은 상태에서 어느 이 종목도 뭐 12만 원 이렇게까지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소외됐죠. 뭐 특별하게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3만 샀으면 23년도 6월에 샀든지 그 전에 샀든지 여기서 샀든지 22년도 그랬겠죠. 손절을 안 하고 계속 LG전자 좋으니까 그럼 LG전자가 고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주식이죠. 그리고 옛날부터 LG전자 하니까 그러면 오중 주식 가는 거 전부 다 신성장, 고성장 주식들이에요. 실적이 미래에 몇 년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주식이 가는 거지.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적이 꾸준히 나오더라도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물론 LG전자도 구동부터 다른 거 이런 거 해서 앞으로 좋지만 그래서 이제 또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가격은 뭐 있으면 또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같은 내 돈이잖아요. 개인 투자. 그러면 전자주식 가고 싶으면 삼성전기를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23면 최고가 20일, 최고 22만 3천 거의 왔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부를 계속 하고 기판도 신규 급판 그다음에 MLC도 그렇지만 다 하고 있으니까 MLC 가격도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확실한 신규 사업하는 주식이 좋은 거예요. 즉 성장 엔진을 달아야 되는 거죠. 기업이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게 기본 전제.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주식 공부에 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못 가더라도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근처 본전 내역하면 그때 다른 걸 교체하시기 바라고 지금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행투가이드님께서도 10만 원대 볼 수 있을까 갈 듯 말 듯 정말 안 간다 남겨주고 계시고 08님께서도 코로나 때 가격이다 하셨는데 네.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딴 데 보고 계셨나요? 자,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LG전자를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08님께서 행투님이시군요. 네. 와, 애플카 얘기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애플카 때 사신 건지 LG전자 하면서 와 진짜 정말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요. 머라카로님께서도 이 추억의 애플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것도 재밌네요. 자, 그리고 한길님이 포스코 퓨처엠을, 평화님은 두산 밥켓을 이렇게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진단 요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이 체육의 날을 키워드로 네. 체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5위가 지금까지 비용 부담으로 나왔고 다음에 네. 그렇다면 4위는 무엇일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건강상의 문제를 가장 적게 투표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과연 이게 4위에 또 자리를 하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자, 실제 결과는 체육시설 부족이 4.7%군요. 5위랑 그리고 비중이 그렇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비용 부담보다 체육시설 부족이 더 위라고 약간 의아함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시골로 가면 갈수록 저 항목이 더 많이 투표가 됐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서울 같은 뭐 아니면 도시권이야 워낙에 또 체육시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시골로 가다 보면 체육시설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담보다도 오히려 체육시설 부족이 위에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그리고 체육시설이 약간 뭐 헬스장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라테스 뭐 이렇게 요즘에 좀 인기를 끄는 그런 뭐랄까 돈을 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은 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오히려 그냥 동네에서 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뭔가 공원이나 뭐 센터나 문화센터 이런 거는 조금 덜 갖춰져 있는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5위와 4위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투표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 2, 3위의 이유가 압도적으로 좀 많다는 이야기겠죠? 네, 3위부터는 두 자릿수 응답률로 확 바뀌거든요. 네. 어떤 종목, 어떤 답변이 나올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부족, 건강상의 문제, 시간 부족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 한번 계속 들어보겠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또 다음 전문가를 모시러 가봐야 되겠군요. 두 번째 함께해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아주 활력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요새 운동을 좀 하십니까? 안 합니다. 혹시 안 하는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관심 부족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신규 전문가님 혹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는 이유 1위를 뭐라고 투표했는지 추측 가능하실까요? 예,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하지 않지 않을까요? 솔직하십니다. 관심 부족으로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너무나 솔직하신 분이에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관심 부족도 하나 있는데 사실 지금 남아있는 세 가지는 다 투표가 꽤 된 항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 들려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찾아 가보겠습니다. 네, 자, 댓글을 보니까 화이팅 가자님께서도 왜요? 우리 전문가님 답변이 웃기셨나봐요. 크크크크 이렇게. 그리고 08님이요. 대부분 저렇다고. 그러니까요. 사실 속마음이죠, 이게. 맞습니다. 무슨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사실. 네, 놀기 바쁜데, 쉬기 바쁜데. 이거죠. 그리고 그 웬만한 사회인분들이면 다들 공감하시죠. 일하고 그냥 쉬기 바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운동할 체력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일단 기초 체력이 없어서 기르러 갈 수도 없어요. 보통 퇴근하고 나면 그 진이 다 빠진다고 하죠. 그리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뭐 유튜브 보든지 영화 보든지 이러고 그냥 쉬는데 바쁘지 운동을 한다는 게 말은 쉽습니다만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운동까지 하기에는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도 익히 헤아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 많이 오래오래 보면서 투자 성공해야죠.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만나볼 첫 번째 종목 일단 자체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뒷번호 5026님께서 전화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야, 이것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요. SK바이오팜입니다. 매수 가격은 13만 5천 원인데 앞서 LG전자의 향기가 약간 묻어나옵니다. 네, 비중이 65%입니다. 와, 이 비중이 너무 많고요. 지금 매수한 가격도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수하신 지가 오래된 것 같죠. 현재 주가가 10만 원 조금 넘어섭니다. 자, 그러면 SK바이오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감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하반기 주도주로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SK바이오팜입니다. 매수가도 높고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대로 보유해도 될까요? 네, SK바이오팜 굉장히 잘 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상반기 때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140%나 2배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보면은 3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4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은 상당히 판관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도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뜻이죠.
엑스코프리가 너무너무 지금 미국에서 뭐 판매가 급등을 하고 있고 마진율도 굉장히 높고 마진율이 지금 뭐 경쟁약품이 없기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질 것 같지 않고 근데 주가는 못 가고 있어요. 갈 듯하다가 자꾸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아주 그 주된 시장으로 그 SK바이오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가를 좀 이제 못 가게 막는 요인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가 지금 공장을 푸에르토리코에다가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은 미국 관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한 가지 엑스코프리는 뭐 관세가 매겨지든 안 매겨지든지 간에 처방을 안 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에서 자유롭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단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관세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못 간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이오 쪽은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보다도 어찌 보면은 지금은 적자인데 앞으로 터지면 대박이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 시세를 좀 많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SK바이오팜으로 수급이 좀 안 들어온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시세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서도 엑스코프리의 판매 관련된 부분은 또 아마 검증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SK바이오팜은 뭐 충분히 또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65%네요. 65%라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근데 13만 5천 원에 사셨으면은 13만 원 근방까지 간 적이 있죠. 네, 뭐 2번이나 간 적이 있는데 24년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갔었고 그땐 조금 좀 더시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꼭 본저가 이상에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주식이 이럴 수가 있어요. 본저가 근방까지 갔다가 또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은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요번에는 12만 8천 원 올라가면은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12만 8천 원 올라가면은 적어도 비중을 20% 이내로 줄이시고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잡는 다음에 12만 8천 원까지 갔다면은 그러면은 2차 목표가는 16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12만 8천 원과 16만 원 이렇게 1, 2차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이 종목 진단한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좀 소외되고 있어서 아쉬우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12만 원대 그리고 16만 원대까지도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겠네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이 이렇게 등장을 또 해주시니까 네. 종목 상담이 또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요. 나노신 소재부터 제우스, 풍산, 네. 유한양행의 뭐 카카오 신규 매수 무디까지 네. 이 섹터를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종목들 신청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08님께서 차트 괜찮네요. 알러지 약도 좋고 오늘 파월이 큐티 종료할 것 같으니 이제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로켓님, 신기수 전문가님 차분한 설명 귀에 쏙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스카이로켓님, 진단 얘기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 도리뱅뱅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야, 도리뱅뱅 뭔지 알아요? 도리뱅뱅이 뭐죠? 그거 제 고향의 충북 옥천의 유명한 음식이에요. 네. 음식 이름이에요? 네, 어떤 음식이에요? 고기 이렇게 빨간 양념해가지고 둘러서 먹는 게 있는데. 그럼 같은 옥천 분이신가 봐요.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반갑네요. 어쨌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서진 시스템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2,800원에 보유 비중은 10%고 이제 막 원금을 회복했다고 하시는데 서진 시스템은 이 ESS 장비 부분 외에도 이 반도체 장비 역시 회사의 주력 사업 부문인데 주가는 좀 이제야 본전에 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3만 원대까지 목표가가 제시되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지켜봐도 될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22,800원에 보유 비중 10%인데 조금 더 수익 욕심내봐도 괜찮을까요? 예, 서진 시스템은 실적이 잘 나왔을 때도 못 가고 상당히 이제 부진했고 그때는 또 뭐 루머까지 있었고요. 또 2분기 때부터는 또 뭐 영업이익이 뭐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뭐 강하지 못했고 2분기 실적 시즌에서 근데 지금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위쪽으로 또 이제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때까지도 아마도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는 나겠지만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50% 정도, 깎이는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이게, 지금 이제 약간 좀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이연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4분기 때부터는 실적으로 또 잡힐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ESS 장비 부분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ESS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내년도에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너무 여기저기 좀 문어발처럼 좀 예전에 이제 통신업체였다가 통신장비업체였다가 좀 이제 확장하면서 시장에서 과연 서진 시스템의 투자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될까 이런 데 대한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의 실적이 ESS 쪽에서 조금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상승이 있을 걸로 이제 보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주가도 지금까지 이제 부진을 좀 털고 어느 정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3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뭐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주가 속도가 오늘은 머리를 들지만 이대로 쭉쭉쭉 간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점진적으로 간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3만 원 부근에서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회사의 3분기 실적도 돌아보고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29,000원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시고 29,000원대가 되게 되면은 거기서 상담을 한번 다시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리포트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내가 보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9,000원이 목표가가 아니라 29,000원에서 재검토해보는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그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29,000원대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투자 판단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로 가보죠. 와, 우리 한길님께서 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랭킹쇼 시간에 이런 경험이 오늘 처음인 수익 것 같은데요. 보셨던 걸까요? 그러면 일단 감사 인사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꼬박꼬박 잘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희님. 대덕전자 이 종목이 어제 급락했대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도 될지 문의를 주셨는데 이런 질문도 괜찮다는 거죠. 신규 매수물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여러분 종목 진단 요청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트 형님, 셀제 샀네요. 셀제? 셀트리온 제야. 이렇게 줄여 부르시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이건 또 어감이 새롭네요. 자, 그리고 화이팅 가자님 손을 들어주고 계시고요. 삐삐러브님의 이렌시스, 아무래도 로봇주를 공략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갖고 있으신가 보군요. 자, 그리고 신옥자님은 메카로까지 진단 요청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로켓님께서는요, 일전에 종목 상담 받았던 산일전기 큰 수익 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라는 이야기겠죠? 네, 산일전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메이즈님, 이 엄지척 좋아요 눌러달라는 이야기를 토마토 관계자분이신가요? 그래요.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해야님의 종목입니다. 풍산입니다. 풍산은 매수 가격 13만 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이번에 비중 많지 않네요. 자, 풍산의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만 4천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급등세가 나왔다가 그 뒤로 좀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를 응축해서 한 번 더 크게 도약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버티는 듯 하다가 무너지는 건지 앞으로의 흐름 저도 참 궁금하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풍산입니다. 지금 매수가와 현재 주가 수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풍산이 방산주인데 방산주들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모멘텀이 살아있다. 근데 주가도 그 모멘텀을 이미 다 반영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번에 예전에 올라왔던 것처럼 또다시 그런 이제 급등 시세를 바랄 수는 없다. 또 등락을 이제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풍산도 그런 기조 하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12만 원 부분을 바닥으로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좀 빠질만 하면은 또 리포트에서 방산 얘기 또 나오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방위산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그 전부 다 이제 예산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풍산도 무난하게 또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15만 5천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지금 뭐 너무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2배, 더블 뭐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죠. 반등 나왔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15만 5천 원, 뭐 이 정도 되면은 풍산 올라오면은 또 팔았다가 또 12만 원대까지 빠지면은 또 샀다가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풍산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4989를 좀 하면 좋겠네요. 이 종목으로 아주 큰 수익까지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 감안하시고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풍산 혜야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에는 볼링연수님께서도 네. 새롭게 인사를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 댓글란에서 자주 보이시던 분인데 그쵸. 요즘은 바빠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하시네요. 볼링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유니킴님은 딸기 캐릭터를 아주 크게 보내주셨는데 귀엽네요. 아, 잠깐만요. 유니킴님, 애초에 딸기 아니고 토마토 아닌가요? 그렇군요. 딸기가 아니군요. 아, 그리고 지금 닉네임 안에 지금 이모티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맞아요. 그 이모티콘도 토마토 같습니다. 아,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트 형님, 전국구 물리 나이로 소문날 듯요. 제 물렸대 하면서, 프레젠트님 뭐 물리신 거예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신 겁니까? 궁금합니다. 자, 저 그것도 피하게요. 자, 그리고 비트님. 셀트리온제약 아까 셀제 샀다고 말씀하신 그 종목인 그래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날아가죠? 그러니까요.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님, 오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을 받은 엔캠 추가 매수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엔캠이 오늘 약간 파란불 켜고 있는 것 같던데 추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자님, HD 현대건설 기계, 행투님, 저도 진짜 노안이 왔나봐요. 어떻게 토마토랑 딸기를 헷갈리세요? 이거 이 캐릭터가 이 빨갛게 보이면은 그리고 특히 이 꼭다리 부분은 초록색 있으면 딸기가 먼저 떠올라가지고 말이죠. 그래요. 자, 노안이라기보다는 노안입니다. 노안이 아니라요. 노안입니다. 그냥 그 시력이 좀 떨어진 건 맞습니다. 노안은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혜야님, 신규 주문관님, 풍산 조금 전에 진단을 저희가 도와드렸죠. 감사 인사가 바로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방어율님께서 선물 510포인트 돌파했어요. 야. 그러네요. 지금 딱 정확히 51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오후장에 그렇게 밀면서 493이었나요? 그렇게까지 확 밀더니 이렇게 하루 만에 또 올라가는 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진단 전에요. 오늘 레키쇼 주제 요거 한번 3위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의 날입니다. 체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3개가 확실히 좀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신 그런 주된 항목들입니다. 3위 한번 바로 알아보죠. 3위는 뭘까요?
네, 바로 건강상 문제로 14.2%에 갑자기 답변 비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네. 자, 건강상 문제가 14.2%.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허리 거죠? 디스크가 문제 있어요. 목 디스크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다면 1, 2위는 이제 정말 시간 부족과 관심 부족 이렇게 두 가지가 정말 박빙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저는 정말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저는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이야기 네.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오늘 좀 반성하게 되네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예상했던 그대로 1, 2위가 가는군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이 두 답변의 비율 차이에는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정말 생각보다 꽤 많이 차이 납니다. 여러분의 투표 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잠시 뒤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1시간 동안에 바뀐 관심 종목들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오후장 투자자들의 달라진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14위에 GNC 에너지가 새롭게 올랐는데요. 10월 28일 분산형 열병합 발전 활성화 정책기술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분산형 발전 사업 확대에 주목받고 있는 GNC 에너지.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오늘은 21.53% 급등하며 4만 1,000원 선도 돌파해냈습니다. 16위에는 이뮨온시아가 랭크됐는데요. 면역항암제 개발업체인 이뮨온시아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유지합니다. 18위에는 노바텍이 올라왔습니다. 노바텍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히토류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는 4거래일 연속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채 8%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우린 PTS가 새롭게 랭크됐습니다. 우린 PTS는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가 8,000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20위에는 링크솔루션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공급망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샘플 공급을 완료했고 최종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 고점 22,250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21,45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장 달라진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잠잠했던 바이오주도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호실적 전망에 급등하면서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성 발언과 함께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가 이번 주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K제약바이오주의 기술력을 입증할 기회로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스를 수 없는 금리나 기대감, 이 흐름에다가 그리고 학회 모멘텀이 있지요. 생물보안법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약바이오주들 아직까지 두드러진 상승이 안 나오는 종목들 좀 많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제약바이오들 접근하실 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추천드린 방법은 종목 플레이보다도 섹터 플레이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가 움직이는 그 동인이 결국에는 이제 그 코스닥이 올라갈 것 같으냐, 빠질 것 같으냐 이런 거니까 코스닥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고 코스닥이 좀 안 갈 것 같으면은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지 말자. 이제 이 섹터 플레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섹터 플레이가 좀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직까지 트럼프가 지난번에 뭐 관세 매긴다고 했다가 또 뭐 대형 제약회사들하고 뭐 또 협상 중이라서 지금 관세 얘기가 또 쏙 들어갔는데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또 뭐 그 리포트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숨죽이고 있으면서 아직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펩트론도 살살살살 지금 뭐 빠지고 있고,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그냥 횡보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섹터 플레이는 그다지 이제 재미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종목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데, 종목 플레이는 좀 힘들죠. 예, 종목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 어떤 종목이 뭐
뭐가 어떻다 그러면은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실적 시즌이라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올라오지만 사실 이제 실적으로 평가받는 종목들에 대한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으로는 종목 플레이가 제일 강하겠지만 그건 종목을 이제 찾아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관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섹터 플레이가 나오려면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실적 부분에서 LG엔솔이 좀 잘 나오면서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주도권도 어쩌면은 이제는 바이오에서 2차 전지나 또는 반도체 소부장이 주도권을 다시 또 가져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당분간은 섹터 플레이가 조금은 좀 재미없겠다. 하지만 이제 반등 정도는 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트레이딩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학회 모멘텀 같은 거는 좀 유효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단기적으로 있을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늦었어요. 벌써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기 뭐 종목들 지금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몇 종목 없을 거고요. 올라가봤자 뭐 얼마 못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시기보다는 1월 달에 있을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노려보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지금 금리가 뭐 어쨌든 이제 그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또 때 되면 올라오고 또 때 되면 또 이제 그 관심권에 소외되면서 또 내려가고 할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유효하다. 하지만 바이앤 홀딩 해가지고 엄청난 시세를 바라는 거는 이거는 종목 연구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트레이딩 정도에서 만족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전략까지도 함께 챙겨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후리지아님께서 갑자기 계좌가 확 올라서 보니까 네. PSK홀딩스라고. 와, 지금 반도체 쪽으로 또 오후장에 매수세가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도 또 반등에 성공하고 네. 소부장 기업들 쪽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 더 탄력 붙죠. 두산테스나 갑자기 급등하죠. 지금 이 오후장에 또 심상치 않은 분위기. 코스피는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와, 이 분위기 진짜 이 국내 증시의 파워 대단하네요. 열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탄력받고 저희도 종목들을 하나씩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진단 이번에는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종목 상담 신청을 받아봤는데 전화가 네. 아니네요. 치자님께서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먼저 전화로는 7996님께서 HD 현대건설기계 매수가가 96,800원에 보유 비중은 좀 있습니다. 25%라고 하시고 네. 치자님께서도 HD 현대건설기계 꿈틀거리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92,000원에 5%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 HD 현대건설기계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이 건설기계 쪽인데 네. 오늘장에도 좀 동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 시장에서 장비 재생 사업으로 새로운 수익원도 찾고 있다. 이런 뉴스도 들려오고 있고 사실 내년에는 HD 현대건설기계 합병 법인의 출범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께 한번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6,800원의 보유 비중 25%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HD 현대건설 기계는 이제 뭐 합병권은 사실 이제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이미 이제 뭐 같은 회사처럼 운영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주가는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사실 여기에서 더 가려면은 이제 추가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좀 길게 보면은요, HD 현대건설이 역대 최고가 상장 초기에 나왔던 그 최고가 부근에서 또 그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 그냥 이제 그 예전의 가격하고 이제 상대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뭐 싸다라든가 뭐 지금 뭐 가는 도중이라든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싸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싸다고 하기도 그렇고 하는 이제 지금은 이제 딱
어찌 보면은 뭐 적정 가격이다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대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호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고, 이제 가령 이제 악재성 또 뭐 기세가 좀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오히려 또 이제 후퇴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뭐 호재라고 그러면은 이 회사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쪽으로 이제 테마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전쟁 끝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뭐 실적이 엄청나게 또 이제 향상이 되면 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실적이 지금 사실 지금 건설기계 쪽으로 실적이 예전에는 이제 중국 쪽에 잘 나왔는데 중국 쪽은 이제 물 건너갔고요. 미국 쪽에는 뭐 미국 인프라 투자한다 그러면서 뭐 엄청 설레발을 쳤는데 실제로 거기서 수익이 잘 안 나는 형태고, 또 뭐 원전 건설 뭐 한다 이래가지고 또 그쪽으로 그것도 뭐 나중 얘기고. 제 생각엔 지금은 이제 그 건설기계 쪽 섹터가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중이 지금 25%인데 25%나 갖고 계실 정도로 매력적인 섹터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손실권이 그렇게 뭐 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인 종목, 지금 뭐 반도체 오늘도 헐헐 반도체 지금 뭐 반도체 아무 종목이나 잡아도 가는데 그 가는 반도체를 놔두고 안 가는 현대건설기계를 붙들고 있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항시 그 주식이라는 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싸움이고 그 트렌드를 잘 읽어야만 수익이 또 잘 나는 이제 이런 이제 싸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매도를 하고 오히려 반도체로 갈아타시라 하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교체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치자님께서는 추가 매수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게 어떨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구마야님, 죄송한데 한미반도체 좀 봐줄 수 있나요? 와, 비중이 이분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60%를 갖고 계셔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흐름 지금 너무 좋던데요? 저 최근에 좋았죠. 그렇죠. 오늘도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08님, 개인적으로 섹터 1위주 사야 한다고 봐서요. 삼성전기, 다이유 유덴? 무라타, 이빈의 그 급이, 다른 기업과 같이 비교를 해주신 거군요. 자, 그리고 머라카노님께서는 기수홍아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08님, 반도체, 특히 메모리의 국가임료 외인들이 뭘 사러 올까요? 지금 전문가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아주 공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호리지아님께서도 한미 너무 좋다고 또 댓글로도 같이 답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더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요것도 봐야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종목인데, 유튜브, 우리 공주님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비중도 많습니다. 네. 원익홀딩스인데요. 매수 가격 2만 원이고요. 50%입니다. 오늘 5% 상승 중이고 최근에 정말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몇 달 전이죠. 8월 달만 해도 6,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2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2만 원, 50%. 야, 이거 그럼 여기서 얼마나 수익이 더 날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참 많이 오르고 나서 따라잡으신 것 같은데 50%를 한 번에 베팅하셨습니다. 요거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예, 목표 주가 몰라요. 얘는 이제 지난번에 그 지주사 올라올 때 올라왔다가 또 원익 쪽에 반도체 쪽 종목들 올라가고 또 얘가 원익 머티리얼스라든가 원익 로보틱스라든가 원익 QNC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로 지금 올라가는데 목표가를 알 수가 없어요. 얘는.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 근방에서 막혀가지고 옆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응만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올라가면서 내가 뭐 상투에서 팔겠다, 꼭지에서 팔겠다 이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거기가 깨지면은 나는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런 급등주들 마지노선은 5일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일선 깨지면 빠져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제
이번에 나왔던 23,600원을 못 넘고 5일선이 깨지면 또 아까울 거 아니에요. 이제 빠지면서 그 수익도 반납하면서 깨지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또 아까워서 못 빠져나오면 또 한참 물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간의 수익만 내고 뭐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막 50%나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시는 거는 이제 주식을 잘 안 해보신 분이세요. 40% 매도하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수익 났을 때 40% 매도하시고 10%만 갖고요. 5일선 깨지면 나온다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좋은 이야기는 여기 다 갖고 있었죠. 지주사인데다가 반도체, 로봇에 관련된 키워드로 정말 강력한 상승이 바로 나온 원익홀딩스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갖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은 원익홀딩스를 끝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는 또 마지막으로 랭킹쇼 오늘 주제 1위와 2위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체육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이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체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양한 이유들이 나왔죠. 이 중에 가장 많이 들어봄직한 역시 두 가지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없어서요. 운동 특히 관심이 없는데요. 이 두 가지거든요. 정말 박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투표 결과는 이 두 개가 꽤 차이가 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는지 1위와 2위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요? 네, 시간 부족이 47.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이 관심 부족으로 22.3%였습니다. 네, 자, 시간 부족, 관심 부족 둘 다 많이 꼽는 이유지만 특히 시간이 부족합니다라는 이유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디로 투표를 많이 하셨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 네. 2위인 관심 부족에 좀 더 압도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 자, 어쨌든 시간이 부족해도 관심이 부족해도 뭐 물론 다 이해가 갑니다만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셔야 투자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운동도 꾸준히 해보시면서 매일 하실 필요까지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운동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답변에 나왔던 5가지 답변들은 약간의 이 변명이 섞여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도 이 변명은 조금 뒤로 네. 넣어두고 오늘만큼은 또 이 좋은 날씨에 운동으로 체력을 조금 더 길러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